이제 제가 병원에서 심장 환자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특히나 이제 중증 심장병은 관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증 심장병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C단계 이상, 특히 폐수종이 이미 발생할 이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C단계 이상의 어떤 중증 심장 환자로 구별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보호자님들께서 무서워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폐수종 같은 응급질환이 발생하시는 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 이외에도 혈전 생성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흉수 이런 것들, 합병증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기에는 사실 결국에는 폐수종의 발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이뇨제 용량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B1, B2 단계의 친구들에게도 보호자님께 호흡수 측정을 되게 강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미 폐수종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C단계의 친구들부터는 제가 보호자님들께 정말 호흡수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편인데 갑작스럽게 호흡이 확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호흡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점점 호흡이 빨라지고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면 폐수종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수면 호흡수를 잘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호자님들께 상담을 드리면서 폐수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좌심방의 압력, 좌심방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병원에서 안내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심장과 폐혈관계의 계통은 하나의 큰 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심방과 좌심 사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원래는 정상적인 친구들은 폐를 통해서 깨끗해진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좌심실로 나갔다가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을 순환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판막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대동맥으로 혈액을 짜내줄 때 강한 압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압력을 손상된 판막이 버티지 못하고 뒤로 역류하는 혈액이 생기게 되고요. 이 역류하는 혈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좌심방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좌심방 내부에 있는 혈액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좌심방의 압력이 증가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폐정맥, 폐로 가는 혈액의 안쪽에 있는 혈액의 압력도 증가하게 되는데, 좁은 관 사이에 혈액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 물의 압력 때문에 물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그것을 저희가 폐수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폐수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뇨제 처치를 통해서 치료가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이가 기침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혹시 폐수종이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시는데요. 사실상 기침 증상이 폐수종의 뚜렷한 증상은 아니고요. 폐수종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호흡곤란 증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침 증상은 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1분간 호흡수가 강아지의 경우 깨어있을 때 최소 50회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시고, 앉지도 눕지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목을 하늘로 길게 빼고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는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C단계 이상, D단계 이렇게까지 가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저도 보호자님들께 집에 산소방을 좀 설치를 해놓으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보호자님들께서 병원에 바로바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으시고, 일부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호흡이 빨라졌다가도 산소방에서 좀 안정을 취하면 호흡수가 다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는 산소를 좀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호자님들께서 심장 수술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국내에서는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판막 자체를 치환하는 수술, 아니면은 판막 성형술, 아니면 이 판막 성형술의 일종이긴 하나 조금 더 위험성이 적은 개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클램프 시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막 치환술의 경우는 사실상 혈전 발생의 위험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의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요즘 많이 하시는 수술이 아마 판막 성형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 2군데 정도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수술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술의 경우는 보통 B2 단계에서 C단계 친구들에게 가장 적응이 되는 단계로 평가되고 있고요.
다만 합병증, 특히 혈전 질환이나 아니면 염중 수치가 높다거나 쿠신과 같은 호르몬 질환이 있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마취를 하고 개흉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 고려 대상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가능하신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실 것 같고요. 클램프 시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클램프 시술 이전에 먼저 마취를 해서 경식도로 초음파를 넣어서, 식도로 초음파를 넣어서 판막의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집에서 호흡수 체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깊게 잠들었을 때 측정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리고 있고요. 정상적인 강아지들의 경우 1분당 30회 미만의 호흡수를 정상 호흡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계속 재셔도 되지만 1분 동안 재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 10초나 15초를 잘라서 그때 호흡수를 측정하시고 곱하기 6 아니면 곱하기 4 이렇게 하셔가지고 호흡수 체크하셔도 무방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의 흉곽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요것을 한 번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측정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호흡수가 자고 있는데 30회 이상으로 좀 빨라졌다라고 하시면은 몇 차례 정도 더 측정하셔서 정말로 이게 빨랐었던 건지, 아니면 강아지들도 꿈을 꾸거나 아니면 조금 얕은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조금 더 측정을 해보고 다시 또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강아지가 꿈을 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